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2급 123회 실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프로그램부터 설치할게요. 자, 123회 들어가서 2교시죠. 2교시 텍스 자, yes. 자, 수험 번호는 요거 쓰시면 되겠죠. 늘 똑같죠. 12, 1111 5개 끝에 2. 자, 그 다음에 본인 성함 쓰시면 되고 설치. 자, A형에 체크할게요. 감독관 번호는 4011 로그인. 자, 프로그램은 잠깐 내려놓고 일반 전표 분개하고 입력할게요. 자, 문제 1번 일반 전표 1번. 자, 보유 중인 자기 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매매 대금 140만원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됐대요. 자, 자기 주식을 팔았으니까 그쵸? 자기 주식이 나가죠. 자기 주식 이렇게. 자, 취득가액이 150만원이에요. 150. 자, 그런데 얼마에 팔았냐면 140에 팔았어요. 그래서 돈은 보통예금 통장에 보통예금 140 이렇게. 자, 그러면 차액이 차변에 생기죠. 그죠? 150만원짜리를 140만원을 팔았으니까 당연히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생겨요. 그래서 차변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렇게 해주고, 그쵸? 금액은 10만원. 그래서 차액이 차변에 생기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고, 차액이 대변에 생기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되겠죠. 자, 2번 문제. 4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소득세 200만원 및 지방소득세 2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대요. 자, 일단 돈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어요. 그래서 대변의 보통예금. 자, 얼마냐면 220이죠. 220. 자, 월급 줄 때 세금 떼는 거, 소득세 이런 걸 뭘로 처리해요? 예수금으로 처리하죠. 그 예수금을 납부한 거예요. 그래서 차변의 예수금 22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3번 문제. 당사는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였다. 보통주 5천주, 주당 6천원에, 액면은 5천원이네요. 발행하고 증자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유상증자에 현재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을 조회하여 회계 처리하래요. 자, 유상증자, 주식을 발행한 거예요.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에 뭐가 생겨요? 자본금이 생겨요.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에 자본금이 생긴다. 자본금은 항상 액면으로 따지죠. 그래서 5천주 곱하기 액면 5천원 하면 5525 얼마예요? 2500 이렇게 되죠. 2500 이렇게. 자, 그런데 얼마에 발행했냐면 5천주를 6천원을 발행했어. 그러면 65 30 그쵸? 3천만원이죠. 자, 돈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보통예금 통장에. 자, 차액이 차변에 생기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고, 차액이 대변에 생기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에요. 그러면 차액이 지금 대변에 생겼으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을 쓸 거예요. 그런데 자, 자본은 서로 상계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있으면 그거부터 상계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조회를 해볼게요. 자, 프로그램 여시고, 자, 합계잔액 시산표 들어가면 되겠대요. 합계잔액 시산표, 오늘 날짜가 6월 30일이니까 6월 달로 30 그쵸? 잠깐만 날짜가 6월 30 치시고,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쵸?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죠? 얼마 있어요? 200만원 있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200만원 있다. 그러면 지금 차액이 500이니까 이거 다 없애줄 수 있죠?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차변에 있던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얼마 있어요?
200만원. 지금 200만원 다 메꿔줘도 부족해요. 이렇게 해주고, 그쵸? 그래도 차액이 얼마 생겨요? 300만원. 그럼 뭐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되겠죠. 얘가 300만원.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4번 문제. 국민은행으로부터 3년 후 상환 조건으로 5천만원을 차입하고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됐대요. 전산세무 분계치고는 너무 쉽죠? 자, 일단은 돈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보통예금 통장에.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얼마냐면 5천만원이에요. 자, 3년 후 상환 조건이니까 뭐예요? 장기죠. 그래서 장기 차입금 이렇게 되겠죠. 장기 차입금 5천 이렇게 됐죠? 자, 5번 문제. 회사는 판매 부서 직원들에 대해 확정급여형, 그쵸? 이거 확정급여형인지 확정기여형인지 중요하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정급여형이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만약에 확정기여형이면 퇴직급여. 이거는 세무에서는 쉬운 문제에 속하죠. 자, 그래서 확정급여형이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에요. 일단은 돈 나간 거부터. 자,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어요. 그래서 보통예금 통장에서 얼마가 나갔다? 600만원. 이렇게. 자, 차변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되겠죠. 600. 자, 됐죠? 자, 입력을 할게요. 자, 거래처 입력할 곳에 밑줄을 안 쳤네요. 그죠? 장기 차입금 거래처 넣어야 되니까 밑줄 치시고, 그쵸? 하나뿐이 없네, 요거. 자, 분계 1번부터 5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프로그램 여시고, 이거 아까 건 닫고, 자, 일반전표예요. 일반전표 클릭. 자, 일반전표 클릭했죠? 1번 문제 2월 5일이에요. 0225 이렇게. 자, 3번 차변에 뭐 있어요? 103 보통예금. 자, 코드는 그죠? 다 익숙해졌죠? 140만원. 자, 똑같은 차변이니까 그냥 엔터 치면 되겠죠? 자기주식 처분 손실. 자기주식 처분 손실 엔드 10만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 대변에 자기주식이에요. 자기주식. 합계는 150만원.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입력할게. 2번 문제. 자, 5월 10일이에요. ESC 한번 누르시고, 그쵸? 0510 이렇게. 자, 3번 차변에 예수금, 그쵸? 엔드 220. 그 다음에 4번 대변에 103 보통예금 220. 됐죠? 자, 3번 문제. 6월 30. ESC 한번 방향키로 옮기면 되죠, 여기는. 6월 30. 자, 3번 차변에 103 보통예금 3,000. 엔드. 자, 엔드. 금액은 3,000. 이렇게. 자, 차변 없으니까 이제 4번 대변. 4번 대변에 자본금 있죠? 자본금 엔드 2,500. 그 다음에 대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 엔드 얘가 2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그죠? 주식 발행 초과금 얘는 300만원. 합계 맞죠? 밑으로 내리면 되겠죠. 자, 4번 문제. ESC 한번 누르고. 자, 8월 20이에요. 0820. 그쵸? 3번 차변에 103 보통예금. 엔드 5,000. 4번 대변에 장기 썼는데 너무 많이 넣으면 한자 더 쓰세요. 차 쓰면 나오죠. 장기 차입금.
자, 장기 차입금은 밑줄 쳤어요. 거래처를 써야 돼. 무슨 은행? 국민은행. 됐죠? 5천만원. 밑으로 내리고. 자, 5번 문제. 9월 30. 0930. 3번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죠. 그죠? 퇴직연금 운용자산. 여기 있네요. 자, 엔터. 엔드. 금액은 600. 됐죠? 그 다음 4번 대변에 103 보통예금 합계 맞고 밑으로 내리고. 자, 그럼 1번 전표가 끝났어요. 그죠? ESC 빠져나갈게요. 자, 다음 일반 전표 입력이 끝났고 이제 메인 매출 전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관리부서에서 사용하던 비품 취득가액 1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99만 9천원. 그쵸? 이거를 만원에, 그쵸? 부가세 별도, 부가세는 1,000원이 되겠네요. 중고 한영에 처분하고 전자 세금 계산을 발급하였다. 자, 해당 거래의 판매 대금은 2월 10일날 받기로 했다. 아직 안 받은 거죠. 자, 뭐 쓰는 거 파는 거 어렵지 않죠? 비품 팔았으니까 비품이 나가요. 대변에 비품 취득가액 써주죠. 100만원. 100만원. 자, 그 다음에 차변에 뭐 써요? 감가상각 누계. 그래서 줄여서 그냥 감누라고 쓸게요. 감가상각 누계 99만 9천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얼마에 팔았냐면 만원에 부가세 1,000원, 11,000원을 받은 거예요. 팔은 거예요. 11,000원을 팔았는데 아직 안 받았으니까 미수금이죠. 미수금 11,000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변으로 가서 뭘 써줘야 돼요? 부가세 써야 되겠죠. 그죠? 부가세 예수금을 쓰겠죠. 예수금, 그쵸?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1,000원. 이렇게. 자, 그리고 차변합계, 대변합계 비교하면 돼요. 그래서 차변, 차액이 어디에 생겨요? 대변에 생기죠. 그죠? 차액이 대변에 얼만큼? 만원만큼. 그래서 차액이 차변에 생기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고 차액이 대변에 생기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 얼마다? 만원. 아니 9,000원. 만원이 아니라 9,000원이죠. 이렇게 되겠죠. 자, 과세 유형은 그쵸. 매출 쪽 세금 계산서 10일 과세. 자,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본사 사옥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하면서 토지 정지 비용이 발생하여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7일 후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부채 계정 무이지급금 뭐 당연한 건데, 자, 토지의 정지 비용이에요. 그죠? 토지를 평탄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겠죠, 당연히. 그쵸? 그래서 분개를 토지로 할 거야. 분개를 토지로 할 건데 뭐가 있어요? 부가세가 있어. 그쵸? 분개를 토지로 할 건데 부가세가 있으면 뭐가 돼요? 불공이 되죠. 그래서 불공이다. 그래서 차변의 토지. 자, 불공은 부가세 포함해서 쓰는 거니까, 그쵸? 2,000에 200, 2,200이에요. 2,200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돈은 아직 안 줬으니까 미지급금, 미지급금 얼마다? 2,200 이렇게 됐죠? 유형은 오사불공, 과세 유형은 오사불공이 되겠죠. 그쵸? 토지의 자본적 지출. 자, 3번 보통예금 계좌에 33만원이 입금되어 확인해보니 비사업자인 김길여에게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은 발행하지 않았대요. 이렇게. 그쵸? 자, 일단은 상품을 팔았대요. 그러면 상품 매출이죠. 상품 매출. 얼마냐면 33만원이 부가세 포함된 거니까, 그죠? 30만원에 3만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상품 매출은 30.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은 3만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돈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보통예금 이렇게 33만원 이렇게. 자, 그리고 자 매출 쪽인데 증빙이 있어요 없어요? 세금계산서는 현금영수증은 발행하지 않았대요. 증빙이 없다. 그럼 뭐가 돼요? 14건별 14건별 무증빙이죠. 무증빙. 자, 4번 문제. 자, 제2기 부가치세 예정신고 시 누락된 제주부서의 저녁 회식 비용에 대한 다음의 종이 세금계산서를 10월 30일에 발견하였다. 그렇죠. 단 제2기 부가치세 확정신고에 반영되도록 입력하래요. 자, 요거는 입력할 때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분개부터 하고. 자, 2기 확정신고에 반영하도록 이거 할 거예요. 자, 분개부터 할게요. 일단은 우리 회사 직원들 회식한 거니까 그죠? 제주부서면 500번대 복리후생비를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차변의 복리후생비 그쵸? 제주 금액은 50만원 오타 50만원.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5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돈은 아직 안 줬죠. 그래서 미지급금 여기 미지급금 55만원. 자, 과세용은 뭐예요? 50일 과세죠. 50일 과세. 이렇게 일단 분개부터 해놓고 자, 예정신고 누락분 반영할 건데 그건 좀 이따 입력할 때 자세히 보세요. 자, 이제 5번 문제. 행복 가구에서 사무실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목 책상 비품을 사온 거죠. 비품 165만원 부가세 포함. 그럼 1.1로 나누면 150에 15만원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겠죠.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 증빙은 현금 영수증이네요. 자, 그래서 차변에 비품 150 해주고 부가세 대급금 15만원. 자, 그 다음에 돈은 현금, 그쵸? 현금 165만원, 165만원 이렇게. 자, 매입조 현금 영수증 있잖아요, 그죠? 현금 영수증 과세, 그쵸? 몇 번이에요? 60일 현과 이렇게 되겠죠. 60일 현과 이렇게.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볼게요. 입력을 매입 매출 전표 1번부터. 자, 프로그램 열시고 매입 매출 전표 클릭. 자, 매입 매출 전표 열었죠. 1번 문제 입력할게요. 1번 문제 2월 5일이에요. 그죠? 0205 이렇게. 자, 과세용은 10일 과세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비품 품목은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 편하게 쓰세요. 비품 쓸게요. 자, 지금 그쵸? 부가세를 맞춰야 돼. 비품 가격은 100만원이지만 부가세가 1000원이니까 얼마 입력해야 돼요? 만원을 입력해야 부가세가 1000원으로 찍히겠죠. 그죠? 왜냐면 밑에서 부가세를 수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가세를 우선 맞춰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중고 한영 이렇게 되겠어요. 자, 전자 있죠. 전자 있으니까 1번. 분개는 무조건 3번. 이렇게 할게요. 자, 대변에 제품 매출이 아니라 뭐예요? 비품이야. 비품. 그쵸? 자, 금액은 100만원. 이렇게. 비품은 바꿔줄 수 있으니까. 부가세는 여기 수정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대변 또 있으니까 대변부터 쓸게요. 자, 또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있죠. 유형자산, 처분이익. 얼마다? 9,000원. 자, 그 다음에 3번 차변에, 그쵸?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지금 비품이 212번이니까 213번 쓰면 되겠죠? 213번.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 99만 9천원. 99만 9천원. 그리고 또 3번 차변에 미수금
미수금 11,000원. 합계 맞죠? 자, 엔터. 자, 2번 문제. 2월 10일. 자, ESC 한번 누르고 2월 10일. 오사불공이죠. 토지의 자본적 지출. 토지라고 쓸게요. 토지. 자, 금액은 불공은 합치기 전 금액을 쓰죠. 2천만원에 200만원. 자, 거래처는 신성건설 해주고, 자, 전자 있으니까 1번 전자. 자, 불공은 불공 사유를 써야 돼요. 그죠? F2. 토지의 자본적 지출. 분계는 3번. 자, 원재료를 토지로 바꿔주면 되겠죠? 토지, 얼마냐면 2200. 그 다음에 4번 대변에 미지급금. 그쵸? 253 미지급금 2200. 합계 맞죠? 엔터.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3월 11일이에요. ES 한번 방향키를 옮기고 0311. 자, 분계 유형은 건별이죠. 14 건별, 무증빙 상품 이렇게 쓸게요. 자, 카가 현과 건별은 그죠? 카가 현과 건별은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써야 돼요. 그래서 30에 3만원, 33만원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나눠지겠죠. 30, 잠깐만 단가를 썼네. 공급가액란에 그죠? 공급가액란에 공급 대가 부가세 포함해서 33만원을 써야 돼요. 그러면 30에 3만원 이렇게 나눠지겠죠. 자, 거래처는 김길려님. 자, 분계는 3번 혼합으로 할게요. 자, 그래서 대변에 뭐예요? 제품 매출이 아니라 상품 매출이에요. 상품 매까지 써야 되겠죠. 상품 매출. 차변에 103 보통 예금 33만원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4번 문제. 일단 분계부터. ESC 9월 30일. 분계 유형은 뭐였어요? 50일 과세죠. 50일 과세. 이렇게 쓰시고, 복리후생비 쓸까요? 복리후생비. 자, 금액은 50만원. 자, 거래처는 만나 식당. 자, 전자 없고 종이세금 계산서야 보면 그쵸? 잠깐 볼까요? 이 종이세금 계산서니까 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는 그냥 방향키로 옮기세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번 혼합 이렇게. 자, 복리후생비죠. 복리후생비 제주원가 그쵸? 500번대 여기. 그 다음에 4번 대변에 뭐 있어요? 253 미지급금 253 미지급금 이렇게. 자, 그럼 분계를 다 입력하고 뭘 할 거냐면 이 예정때 누락해서 예정신고 누락분에 반영할 거예요. 예정신고 누락분에 반영하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를 체크를 하고 여기 체크하세요. 체크하고 여기 보면 간편 집계라는 게 있어요. 여기 요걸 눌러야 돼. 화살표를 누르면 메뉴가 쭉 떠요. 이 중에서 뭐가 있어요? 예정 누락분이 있어요. 예정 누락분 클릭하고 그쵸? 자, 현재 연도는 2025년이에요. 그러니까 2025년 그쵸? 이기 확정 시작 날짜를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10월 이렇게 됐죠? 그래서 확인하면 예정신고 누락분에 자동으로 반영될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분계 이어서 할게요. ESC 날짜는 10월 20 그쵸? 자, 60일 현과 비품. 자, 105 자, 카가 저도 자꾸 까먹네. 카가 현과 건별은 그쵸? 부가세 포함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165만원을 써야 돼요. 그쵸? 자, 165만원 입력하면 자동으로 나눠지죠. 그 다음에 거래처는 행복가구. 이렇게. 자, 분계는 3번 혼합으로 할게요.
원재료를 비품이라고 쓰고, 그죠? 비품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4번 대변에 101 현금. 그러면 끝난 거죠. 됐죠? 자, 이제 분계가 끝났으니까 ESC 빠져나오고, 자, 이제 큰 문제 3번. 부가세 부속서류를 할 거야. 부가세 부속서류. 자, 큰 문제 3번. 부가세 신고서. 자, 다음 자료를 보고 2025년 1기 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4월에 6월. 자, 부가세 신고서와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래요. 자, 부가세 신고서랑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할 거면 일단 부속서류, 그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먼저 작성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자료가 뭐 매출 자료, 매입 자료 쭉 있는데 일단은 여기 3번에 해당되는 게, 그죠? 요 부분이 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할 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부터 작성을 해볼게요. 자, 프로그램 열고 여기 부가세 메뉴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클릭. 자, 몇 기냐면 1기 확정이에요. 그래서 4월부터 6월 들어가서 자, F2 거래처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불야시 불야시라고 써있죠. 자, 동은 1동, 그쵸? 1층 101호 이렇게. 자, 면적은 224, 용도는 사무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임대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증금은 4,000. 그 다음 월세는 128만원 이렇게 돼 있죠. 자, 월세 128만원. 그 다음에 관리비는 없죠. 자, 그러면 작성이 끝난 거예요. 자, 작성이 다 됐는데 일단 뭘 확인해야 돼요? 여기 보면 간주임대료, 그쵸? 309-150, 그쵸? 309,150원. 요거를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할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를 하면 되겠죠. 309-150. 시험지에 메모를 해놔야 돼요. 309-150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도 써있지만 간주 임대료만을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래요. 그래서 여기 좀 이따가 반영을 할 거예요. 어디다 반영해요? 과세 기타에. 자,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해 볼게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는 빠져나오고 저장 이렇게 빠져나오고 부가세 신고서 들어갈게요. 부가세 신고서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 이렇게. 자, 책 보시면서 입력을 할게요. 일단 매출 자료 보면 세금 계산서 맨 위에, 그죠? 얼마 있어요? 1억 3,800.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신용카드 과세 매출, 그쵸? 신용카드 여기에 있죠. 여기가 1억 5,230 됐고, 그 다음에 3번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는 과세 기타예요.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되겠죠. 아까 메모했었죠? 요거 309-150 이렇게. 자, 그러면 매출 자료가 끝난 거죠. 자, 매입 자료 볼게요. 매입 자료. 세금 계산 수취한 과세 매입이, 그쵸? 자, 고정이 아니래. 고정자산 아니면 일반 매입이겠죠. 여기 2억 837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부가세는 2,083만 7천원 이렇게. 자, 위 전자세금계산 수취분 매입 중
대표자 개인적 사용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100만원, 부가세 10만원에 포함되어 있대요. 여기 안에. 그러면 불공이죠.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쓴 건 뭐예요? 가지급금 불공이에요. 그러니까 불공이 한 번 더 입력해줘야 되겠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여기에다가 100만원에 10만원 이렇게. 자, 됐고. 그 다음에 일기 예정시 누락된 세금계산서. 자, 매입분. 그럼 예정신고 누락분이에요. 여기 예정신고 누락분 들어가서, 그쵸? 자, 매입 쪽이니까 매입 쪽 세금계산서. 얼마예요? 75만원에 75,000원. 75,000원. 이렇게 되겠죠. 자, 종이 세금계산 수취했대요. 자,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지연 발급 가산세를 내야 되지만 종이 세금계산 수취했을 때는 가산세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가산세가 없죠. 자, 그다음에 3번 기타 자료를 보면 자,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 시 반영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분을 넣은 거고 그다음에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한대요. 그래서 전자신고 세액공제 여기 22번 여기 클릭하면 오른쪽에 보이죠. 그래서 전자신고 세액공제 5,000원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가 끝난 거죠. ESC 저장하고 빠져나오면 되겠죠. 자, 부가세 2번 문제. 다음에 영세율 매출 자료를 확인하고 2025년 제1기 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의 수출실적 명세서와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 그 다음에 영세율 매출 명세서 이렇게 세 가지를 작성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순서대로 할게요. 자, 첫 번째 자료 보면 구매확인서에 그죠? 구매확인서 요거랑 1번, 2번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구매확인서. 자, 그래서 얘는 뭘 작성하면 돼요? 이걸로. 그쵸?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 이거 작성할 거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직수출이에요. 그죠? 직수출. 그래서 수출실적 명세서 여기 있지만 요거 갖고 수출실적 명세서를 작성할 거다. 그리고 결과값을 어디에다 반영하면 돼요? 여기 영세율 매출 명세서 작성해 볼게요. 뭐 다 사실 쉬운 내용들이에요. 세 개 다. 자, 일단 부가세 클릭하시고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 클릭. 그쵸? 자, 일기 예정이죠. 일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 이렇게. 자, 서류명이 뭐예요? 구매확인서예요. 그래서 1번 아니 그렇죠. 2번이죠. 2번 구매확인서 선택하면 되겠죠. 자, 서류 번호는 거기 보면 PKT 있죠? 그걸 쓰시면 되겠죠. PKT 202503307777 이렇게 해주고 자, 발급일은 2025년 4월 3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자, 품목은 그 세금계산서에 보면 있죠? 품목 전자제품 그거 쓰시면 되겠죠. 전자제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F2. 우리 회사가 아미전자고, 그죠? 우리 회사가 아미전자고, 거래처는 뭐예요? 미래테크예요. 미래테크. 이렇게. 자, 금액은 5천만원. 이렇게. 이거는 없어요. 자, 그러면 작성이 끝난 거죠. 자, ESC 저장하고 빠져나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갖고 작성했고 이제는 수출 실적 명세서를 요거 보고 작성을 할게요. 자, 수출 실적 명세서 클릭. 자, 수출 실적 명세서 들어왔죠. 얘도 1월부터 3월. 그렇죠? 자, 첫 번째 거 수출 신고 번호 쓰시면 되겠죠. 13075 20 080 907X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자 선적일 언제예요? 선적일은 2025년
2월 15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통화는 그쵸? USD 미국이에요. 미국 한글로 미국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환율이 또 중요하죠. 환율을 따질 때 선적과 환가일이 환전이에요. 선적과 환전일이 같이 나오면 빠른 날짜 환율. 그럼 얘는 선적이 빠르니까 선적일 환율을 쓰면 돼요.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3월 5일, 3월 17일. 3월 5일이 빠르죠. 그러니까 환가일 환율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필요 없죠. 이렇게 되겠죠. 빠른 날짜 환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겠죠. 빠른 날짜 환율. 자, 그래서 얘는 얼마예요? 1450원. 1450원. 그쵸? 선적일 환율이 빠르니까. 몇 달러예요? 5만 달러. 하고 5만 달러 해주면 7250만원 나오겠죠. 자, 거래처는 토마스사. 이렇게. 자, 두 번째 거, 요크사. 수출 신고번호 1388925148890X죠. X 해주고. 자, 선적일은 2025년 3월 17일이에요. 잠깐만요. 2025년 3월 17일. 자, 얘는 뭐예요? 유로죠, 유로. 그쵸? 한글로 유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유로. 자, 그 다음에 환율은, 그쵸? 환가일이 빠르니까 환가일 환율 1350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32,000유로. 이렇게. 거래처는 요크사. 그러면 끝났어요. 자, 아까 거는 한계기 때문에 그죠? 금액을 뭐 밖에서도 볼 수 있지만 얘는 합계가 여기 있어요. 합계. 1억 1,570. 이걸 메모해 놓으면 되겠죠. 이걸 반영해야 되니까. 1억 1,570. 1억 1,570. 자, 저장하고 빠져나오고. 자, 그 다음에 뭘 작성해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영세율 매출 명세서 이걸 작성할 거예요. 그래서 자, 얘는 뭐예요? 구매 확인서예요. 그쵸? 5천만 원이고. 그쵸? 얘는 직수출이에요. 그쵸? 자, 여기 보시면 영세율 매출 명세서 클릭. 1월부터 3월 이렇게. 잘못 눌렀어요. 자, 직수출. 아까 직수출 금액이 얼마였어요? 1억 1,570 이렇게 되겠죠. 1억 1,570. 그 다음에 여기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여기죠. 아까 얼마 나왔어요? 5천 하면 작성이 끝난 거죠. 그 다음에 ESC 저장하면 되겠죠. 저장 꼭 눌러야 돼요. 자, 그러면 작성이 끝났다. 자, 그 다음에 결산. 자, 결산 한번 볼게요. 1번 문제. 당사는 2025년 7월 1일에 제조공장 화재보험료를 가입하였으며 화재보험료로 1,680만원. 그쵸? 기간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그럼 내년 몇 개월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6개월. 그쵸? 내년 6개월. 자, 지급하면서 전액 비용으로, 여기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것도 중요하죠. 자, 비용으로 1,680만원을 전액 비용 처리했는데, 이 비용 중에 내년 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비용의 이연이에요. 내년 걸 계산해야 되겠죠. 그죠? 자, 1,680만원. 그쵸? 곱하기 내년 몇 개월? 6개월. 그래서 12분의 6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내년 6개월이니까 그러면 840만원이 나오겠죠.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자, 비용에 이어 차변에 뭐가 와요? 선급 비용. 차변에 선급 비용 840 이렇게 해주고 대변에 보험료. 자, 보험료인데 제조공장 화재보험료니까 500번대 제조원가를 선택해야 돼요. 제조원가 이렇게 840. 자, 됐죠? 자, 2번 문제. 자, 부가세 정리하는 거죠. 부가세 정리. 뭐 어렵지 않죠. 일단 바로 자, 일단은
대변에 있는 부가세 예수금을, 그죠? 차변으로 써주겠죠. 일단, 부가세 예수금 3,540. 그 다음에 차변에 있는 부가세 대급금을 대변으로 써줘요. 부가세 대급금 2,237만원. 이렇게. 자, 그리고, 그쵸? 가산세는 뭐예요? 순서대로 해볼게요.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예요. 세금과 공과. 비용이니까 차변이죠. 3만원. 자, 그 다음에 세액공제는 뭐다? 세액공제는 자비이익이에요. 자비이익. 그쵸? 자, 지금은 15,000원으로 바뀌었지만 그냥 써있는데도 그대로 쓸게요. 이렇게 하고 차변, 대변, 차액을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차액이 차변에 생기면 미수금, 차액이 대변에 생기면 미지급 세금이에요. 지금 차액이 대변에 생겼으니까 뭐예요? 미지급 세금이죠. 미지급 세금 얼마다? 1,305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됐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제주부서가 1월에 구입한 소모품은 200만원이다. 결산 현재 미사용한 소모품이 30만원이래요. 자. 회사는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자산으로. 구입 시가 중요해요. 구입 시 뭘로 처리했어요? 자산으로. 그럼 결산 때 반대로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그쵸? 구입이랑 거꾸로 가는 거예요. 구입했을 때 자산이니까 결산 때는 소모품 B 이렇게. 반대쪽은 대변은 소모품 이렇게 쓰고, 그쵸? 남자사비 남은 만큼 자산, 사용한 만큼 비용. 차변을 보고 차변이 자산이면 남은 만큼 자산, 차변이 비용이니까 사용한 만큼 비용. 그쵸? 200만원 사왔는데 30만원 남았으니까 얼마 사용했다? 170 이렇게. 여기도 170 이렇게 되겠죠. 자, 3번 됐고. 자, 4번 문제. 단기 법인세 총 부담 세액은 700만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법인분이 70. 그러면 770이에요, 법인세가. 그죠? 법인세 등 770. 자, 중간연합세액 200만원 선납세금으로 돼 있대요. 자, 뭐 이것도 이번 분기니까 바로 할게요. 자, 차변의 법인세 등. 그쵸? 770. 자, 대변의 선납세금. 얼마예요? 200만원. 자, 차액은 뭐예요? 미지급 세금이죠. 차액은 미지급 세금. 얼마예요? 570. 이렇게. 분계 끝. 자, 그 다음에 결산 현재 외상매출 잔액의 3%, 그 다음에 단기대여금의 3%. 그쵸? 이건 완전 자동이죠. 이거는 자동 결산으로 할 거예요. 자동 결산. 이렇게. 그래서 분계가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5번은 자동 결산. 그러면 분계부터 일반전표에 입력을 해볼게요. 자, 회계 관리, 일반전표 클릭하고. 자, 결산 분계는 다 12월 31일이죠? 그래서 12월 31일로 다 치면 돼요. 그래서 12월 31일 이렇게. 자, 3번 차변에 1번 문제. 선급 비용 있죠? 선급 비용 엔드 840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4번 대변에 보험료. 자, 보험료인데 제조, 그죠? 500번대를 선택해야 돼요. 제조 원가. 이렇게. 금액은 합계는 맞죠? 840만원.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고 또 3번 차변에, 그쵸? 2번 문제 할 거예요. 자,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엔드 3,540.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또 차변 있으니까 엔터.
세금과 공과가 있어요. 세금과 공과 800번대. 자, 엔드 금액은 3만원. 자, 차변 끝났죠. 4번 대변에 부가세, 잠깐만. 차변부터 틀렸네. 자, 차변이 부가세 예수금이에요. 그죠? 보고 쓰면 돼.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그쵸? 자, 그 다음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대급금. 엔드 금액은 2237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또 대변이니까 엔터. 자비익이 있어요. 자비익. 자비익. 엔드. 만원.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미지급 세금. 나머지 미지급 세금. 합계 맞죠? 1305만원. 밑으로 내리고. 자, 3번 문제. 3번 차변에 소모품 빈대. 얘도 제조부서예요. 제조부서니까 500번대. 엔드 170 해주고. 자, 4번 대변에 그쵸? 소모품 17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자, 차변에 법인세 등이에요. 법인세 등 엔드 770. 그 다음에 4번 대변에 선납세금 엔드 200만원. 자, 그리고 나머지가 미지급 세금이죠. 미지급 세금. 이렇게. 합계 맞죠? 밑으로 내리고. 자, 분계를 1, 2, 3, 4 다 입력했어요. 이제 5번 자동 결산 할게요. 자동 결산은 결산자료 입력. 클릭. 결산자료 입력. 자, 엔터 치면 들어가죠. 그래서 자, 대손 충당금은 여기 대손 상각이에요. 여기다가 클릭하고, 그쵸? 자, 외상 매출금 단기 대여금 3%예요. 그럼 여기 3%로 바꾸면 되겠죠. 3 쓰면 이게 3%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 필요 없는 걸 지우면 돼요. 외상 매출금 필요하고 받으러는 필요 없으니까 스페이스바 엔터. 단기 대여금 필요하고, 그쵸? 미수금 필요 없으니까 스페이스바 엔터. 이렇게. 그 다음에 결산 반영을 눌러야 되겠죠. 여기. 결산 반영 해주면 반영이 된 거예요. 여기 뭐 들어왔겠죠. 외상 매출금 들어오고 단기 대여금 거의 끝에 있어요. 그죠? 이렇게 반영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뭐 눌러요? 전표 추가. 자동 결산은 전표 추가를 꼭 눌러야 돼요. 그래야 분계가 생겨서 분계로 채점하니까. 자, ESC 빠져나오면 되겠죠. 자, 큰 문제 5번 원천징수 해볼게요. 원천징수. 자, 1번. 다음은 사무직 근로자의 박윤상, 그쵸? 11월 기속, 12월 지급분 급여 내용이다.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11월 기속, 그쵸? 급여자료 입력을 하라는 거죠. 급여자료 입력. 자, 해볼까요? 일단은 밑에 볼게요. 과세 비과세를 먼저 따져보고 할게요. 일단 식대, 당사는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별도로 제공한다. 자, 식사를 제공하면 뭐가 돼요? 과세가 되죠. 얘는 과세예요. 얘는 과세.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본인 명의 차로, 그죠? 본인 명의 차로 임차한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한대요. 그럼 뭐예요? 비과세. 비과세. 자, 그 다음에 자격수당, 그쵸? 자격수당은 뭐 읽으나 마나 안 읽어도 돼요. 무조건 과세예요. 과세. 그 다음에 보육수당, 그쵸? 6세 이하 자녀는 뭐예요? 비과세죠. 보육수당이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비과세. 그래서 지금 만 5세 이하 자녀가 3명 있대요. 그러니까 뭐다? 비과세죠. 6세 이하니까 비과세. 자, 요거만 해주면 되겠죠. 그쵸? 뭐, 급여자료 입력 어렵지 않죠. 근데 비과세, 과세를 잘 구분하는 게 핵심이다. 자, 메뉴 들어가서
그쵸? 원천징수에 급여자료 입력. 클릭. 자, 일단 수당 공제부터 할게요. 자, 수당 공제 들어가서 일단 기본급은 있죠. 그죠? 기본급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상여 있나요? 요거, 그래서 기본급 상여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자격수당 보육수당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자 기본급 그 다음에 상여 있으니까 여로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직책수당 없죠? 필요 없는 건 월차도 없어요. 그러면 자 식대는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니까 일단 비과세 식대는 부로 놓을게요. 부로 놓고, 그쵸?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맞죠?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 없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없는 거 넣어주면 되겠죠. 없는 거 넣어줄게요. 자, 일단은 자격수당, 그죠? 자격수당. 과세죠? 과세 선택하고, 식대부터 할 걸 그랬네. 자, 식대부터 할게요. 죄송. 자, 보시면, 자, 식대부터 합시다. 식대, 과세예요. 그죠? 과세 식대. 식대. 자, 쭉쭉쭉 엔터. 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자격수당. 얘도 과세죠? 1번 과세, 자격수당 이렇게. 자, 그리고 보육수당 있어요. 비과세죠? 2번 비과세, 보육수당 이렇게. 자, 비과세는 코드를 넣어야 되니까 F2 보육 치면 되겠죠? 보육. 그러면 보육수당이 있어요. 보육수당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순서를 뭐 안 바꿔도 시험 볼 때는 상관없지만, 뭐 순서를, 그쵸? 식대가 자가운전 보조금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죠? 위로 올려 볼게요. 그럼 여기 클릭하고, 이게 올리는 거, 이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자, 다 됐으니까, 확인을 누르세요. 확인 누르고, 자, 몇 월 기속이에요? 11월 기속. 11월 기속, 지급은 12월 5일 이렇게 되겠죠. 12월 5일. 자, 사원은 반윤상. 그래서 반윤상 선택돼 있죠. 자, 기본급 250. 그 다음에 상여금 100만원. 그 다음에 식대가 2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그 다음에 자격수당 15만원. 그 다음에 보육수당 30만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 보고 입력하면 되겠죠. 국민연금 11만 2,500원. 건강보험 88,620원. 장기요양 11,470. 그 다음에 고용이죠. 고용 31,600원. 그 다음에 소득세 21,000원. 지방소득세 2,100원. 하면 입력이 다 끝난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ESC 빠져나오면 돼요. 자, 원천징수 하란 말 있었나요?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끝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김로사, 그쵸?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요걸 해볼게요. 자, 메뉴 들어가서 여기 보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있죠? 클릭. 자, 사원 불러와야 되니까 F2 누르고 김로사 선택. 자, 그러면 자료가 부양가족부터 볼게요. 부양가족. 그쵸? 부양가족 클릭하고, 자, 지금 다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거 책 보면서 부양가족을 다 등록을 할게요. 자, 김로사 여성이에요. 그죠? 여성이면 부녀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총급여가 8,280이면 부녀자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부녀자는 안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배우자부터 입력을 할게요. 자, 한 칸 내려서
그쵸? F2. 자, 배우자 3번. 이렇게. 자, 배우자 이승현 쓰시고, 1번 내국인, 1번 주민번호. 그쵸? 770506-119-4011 이렇게 되겠죠. 소득 기준 초과 여부. 자, 소득이 배우자가 지금 상가 임대 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있어요. 그쵸? 그럼 부동산 임대 소득 금액은 100만 원까지인데 3천만 원이 있으니까 초과가 된 거죠. 그쵸? 그래서 1번 열어 놔야 돼, 이렇게. 그래서 소득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득 초과되니까 자동으로 여기 기본공제가 부로 딱 돼 있어요.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부친. 그쵸? 자, 부친 F2 누르고, 자, 직계 존속이죠. 1번 직계 존속 선택하면 되고, 김대명, 그쵸? 1번 내국인, 1번 주민번호. 지금 보면 540101-1166813 이렇게. 자, 소득 보면 복권이에요. 복권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죠?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그쵸? 소득이 없다고 보면 돼요. 소득이 없으니까 일단은 60세 이상, 그쵸? 71세시니까. 자, 됐죠? 그리고 다른 거 없죠? 밑으로 내리면 돼요. 경로는 자동 체크. 자, 그 다음에 동생은 형제자매죠? F2 누르고 형제자매 선택. 김혜나, 1번 내국인, 1번 주민번호. 0012-422-9529 이렇게. 자, 소득이 없어요. 그죠? 소득이 없고 장애인 이렇게 돼요. 일단은 나이가 그죠? 25세면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60세 이상 해야 돼. 나이는 안 되죠. 그 대신 지금 장애인이니까 장애인으로 놓으면 돼요. 5번 장애인. 장애인 등급은 뭐라고 돼 있어요? 장애인 복지법이네요. 그래서 1번 장애인 복지법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자, F2 자녀는 4번 직계비속이에요. 직계비속 이민지, 1번 내국인, 1번 주민번호 120304, 그 다음에 4556787 이렇게. 자, 얘도 소득이 없으니까 그쵸, 13살이에요 20세 이하 놓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4번 직계비속 이찬 1번 주민번호 190306-355-6714 이렇게. 그쵸? 6살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20세 이하죠. 소득 없으니까 밑으로 내리고. 자, 그냥 부양가족이 다 끝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전근무지가 있네요. 전근무지 입력할게요. 자, 전근무지는 어디서 입력해요? 소득명세 오른쪽 끝에 여기다 입력하면 돼요. 전에 다니는 회사가 주 남동테크 이렇게 되네. 남동테크. 자, 종교 관련 아니고. 자, 사업자 등록번호 87588010337이에요. 그쵸? 자, 근무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근무를 했죠. 그쵸? 자, 급여는 1200. 잠깐만요. 잠깐 내려서 급여 120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상여금 250 해주고. 자, 또 쭉 내리면 거의 끝날 때쯤에 이제 건강보험료가 보이시죠? 자, 요 순서대로 건강보험료는 51만 8천원. 그 다음에 장기요양 10만 7천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고용이 9만 6천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 54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소득세, 그쵸?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여기가 58만 3천원. 얘는 58,300원. 이렇게. 자,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럼 전근무지 입력이 끝났고. 자, 이제 자료 3번 보면 이제 보험료 붙어 있어요. 보험료. 자, 배우자. 일단, 배우자는 아까 보시면 소득이 있었어요. 그죠?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잠깐만요. 보고 넘어갈까요? 자, 배우자는 소득이 있어서 안 되고, 그쵸? 그 다음에, 동생, 장애인 보장성 보험 당연히 되고, 그리고 본인, 대학원 되죠? 그 다음에 부친, 노인대학. 자, 일단은 직계 존속은, 그쵸? 직계 존속은 어떻다? 교육비가 안 돼요. 그쵸? 알죠? 직계 존속은 교육비 공제 불가. 자, 그 다음에 자녀, 교복. 교복은 한도가 얼마예요? 50만원이니까 70만원을 50만원으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교복은 50만원. 그 다음에 급식비 되고, 그 다음에 의료비도 볼게요. 임플란트 당연히 돼요. 그 다음에 실손은 실손 칸에 넣어주면 되고, 자, 라식도 당연히 돼요. 라식이랑 시력 보정용 안경이랑 상관이 절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라식 수술 400만원 입력하면 되고, 자, 한약 있죠, 한약. 한약 같은 경우는 목적이 중요해요. 체력 증진 목적이래요. 체력 증진. 그래서 건강하려고 먹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 돼요. 자, 한약은 치료 목적이라고 나와야 돼요. 치료 목적. 그래서 지금 건강하기 위해서 먹는 거니까 안 된다. X. 그 대신 신용카드는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뭐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되겠죠. 별다른 게 없어. 그 다음에 주택 요거 입력하면 되고.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볼게요. 자, 보험료부터 그쵸? 배우자 거 안 되고 동생 거부터. 자, 보험료는 부양가족에서 입력해야 돼. 부양가족 선택하고 김해나 사람을 먼저 선택해야 돼. 김해나 선택하고 여기 보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더블 클릭하세요. 그냥 더블 클릭하면 나오죠. 이 칸을 또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나오는 데를 그냥 입력하면 안 돼요. 지금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니까 칸은 여기가 되겠죠. 180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종료 누르면 되고. 자, 그러면 보험료가 끝났어요. 이제 교육비도 부양가족에서 하죠. 교육비 일단 김로사 본인 김로사 맨 위에 있죠. 클릭하고 교육비 오른쪽에 있죠. 여기 교육비 얼마 썼냐면 420 엔터 치면 본인이 이렇게 본인이라고 자동으로 떠요. 그쵸? 됐고 그 다음에 부치는 당연히 안 되고 이민지 이거 못하네. 이민지죠. 자, 이민지 클릭했어요. 그죠? 여기 교육비. 지금 교복은 한도가 50만원이니까 50만원으로 써야 돼요. 아까 했지만. 그쵸? 그리고 얘는 몇 학년이에요? 이민지가. 그쵸? 13살이면 초중고 하면 되겠죠? 밑에 보시면 초중고 몇 번? 2번.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자녀. 이찬. 예. 자. 급식비야, 급식비. 여기 6살이면 유치원이죠. 그죠? 미취학 아동. 15만원. 자, 미취학 아동은 1번. 이렇게. 취학전 아동.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교육비가 다 끝났죠? 자, 의료비 볼게요. 의료비 클릭하고, 여기는 F2를 눌러서 선택하는 거죠. F2. 자, 김대명, 부친이죠. 김대명, 선택. 자, 1번 국세청 자료. 자, 얼마 썼냐면, 300만원. 금액은 300. 자, 실손이 있으니까 실손 여기다 써주면 돼요. 120. 이렇게. 해주고, 밑으로 내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F2. 그쵸? 동생. 그쵸? 동생, 형제자매. 자, 1번 국세청 자료. 쭉 가서. 얼마 썼어요? 400만원. 이렇게. 400만원 하면 끝이죠. 그쵸? 이민지 같은 경우는, 한약인데, 그쵸?
건강 목적이니까 X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의료비도 끝났어요. 이제 신용카드 입력할게요. 신용카드는 여기 신용카드 탭이 있죠? 신용카드 탭. 자, 김로사 클릭하고 일반 신용카드가 3,380이에요. 3,380. 이렇게. 그 다음에 동생. 자, 신용카드는 형제자매가 안 돼요. 그죠? 아까 그걸 안 봤어. 자, 그래서 요거 볼게요. 자, 동생은 형제자매니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는 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X를 칠게요.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입력할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친 거랑 자녀 거 입력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김대명님, 그쵸? 지금 대중교통부터. 자, 김대명님, 대중교통이 얼마냐면, 50만원. 이렇게. 그러면, 기냥 신용카드는, 일반 신용카드는 얼마가 돼요? 300이죠, 300. 3뿔뿔. 자, 그 다음에 직불카드도 있네요, 그죠? 직불카드, 여기, 520.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150. 이렇게. 그러면 김대명님 끝났고, 자, 이민지. 자, 직불카드 52만원. 됐어요. 그러면 다 됐죠. 그래서 신용카드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택과 관련된 거는 연말정산 입력 여기에 보면 34번 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연도 같은 게 없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1850만 원을 입력하면 되겠죠. 그러면 다 됐어요. 그러면 다 입력했으니까 그쵸? 연말정산 입력 여기에서 그죠? 여기에서 마무리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 창에서. 그래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해야 되겠죠.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확인. 이렇게. 그러면 끝난 거죠. 자, ESC 빠져나오고 입력이 다 끝났다.